그 약간 그 영적인 게 있거든. 그게 연결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이렇게 도사랑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 아, 인생은 무엇인가. 아, 예, 저는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통화 가능할까요? 아니요, 제가 당분간은 그 언론이나 인터뷰를 안 하거든요. 사실 권력이라는 게 무섭거든. 하여튼 서울의 소리가 뭔 이게 원흉이야 다 지금.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거 따라드리면 좀 많잖아. 하여튼 당분간 이름 팔지 말고 그냥 일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5시, 6시인데 안 자고 이렇게 엎드려서 제 휴대폰을 놓고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 지금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후대의 역사는 김건희를 어떤 인물로 기록할까요? 매우 길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리 짧지도 않은 우리 현대사에 이런 여자는 없었지만 조선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희대의 예인으로 꼽힐 겁니다. 남편을 최고 권력으로 끌어올리기까지 가짜와 위조로 점철된 삶을 살다가 최고 권력을 잡고 나서는 나라를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했으며 급기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남편을 부추겨 내란을 일으킨 여인, 이렇게 기록되지 않을까요? 어떤 것으로 변명하든 김건희와 윤석열의 내란 시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전두환은 수많은 국민을 학살했지만 윤석열과 김건희가 일으킨 내란 또한 성공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국민이 희생됐을까 생각한다면 사실 크게 다를 바도 없습니다. 현실의 법은 살인 음모지만 하늘의 법은 마음만 먹어도 이미 살인입니다. 반드시 윤석열, 김건희를 법정에 세워서 합당한 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집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여러분, 정어리몰에서 소개해드린 민어회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조금씩 늦어질 수 있다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지금 목포에서 잡은 거 바로바로 보내드리는데 하루 이틀 정도 좀 늦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다렸다가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어리몰이 준비한 민어회 목포에서 잡은 건데요. 자연산으로 매일 새벽 잡아와가지고 그날 손질해서 깔끔하게 포장해서 얼음 꽉 채워서 보내드립니다. 지금 드시는 민어가 제일 싱싱하고 맛도 좋은 민어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름철은 원래 민어 임금님이 드시던 보양식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맛있게 드시면 건강 좋고 여름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데 여기에 29,900원이면은 우리가 정어리 선풍기 20,000원짜리 드리는데 민어회 시키기만 해도 선풍기가 오니 이거는 선풍기 거저 받으시는 거죠. 선풍기가 필요하신 분은 민어회를 9,900원에 받으시는 거고 예, 이럴 때 좋은 이벤트니까요. 민어회도 맛있게 드시고 선풍기도 받으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선풍기는 한정 수량이기 때문에 수량이 떨어지기 전에 혜택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 하는 팁을 드립니다. 오늘 김건희 구속되길 바라면서 민어회에 소주 한 잔 관전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건희의 특검 출석으로 오늘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좀 시간을 앞당겨서 10시 50분에 출발했습니다. 김건희가 10시까지 나오라고 그랬는데 좀 10분 넘어서 출석했지요. 그 버릇은 참 어디 못 주는가 봅니다. 부부가 똑같지요. 일단 오늘 출석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먼저 오늘 특검에 출석하면서 김건희가 했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추가 질문 나중에. 죄송합니다. 명품 먹거리와 명품 때문에 예, 딱 저 말만 하고 들어갔습니다. 오늘 장유미 변호사님 먼저 오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장 변호사님은 네. 오늘 김건희가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일단 육성으로 나온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 끼쳐 죄송하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영부인님이라고 관리되고 있는 비화포는 왜 썼습니까? 이게 여러 등급과 단계가 있는데 대통령과 동일 그룹으로 묶여서 앱으로 들어가면은 대통령실 조직도가 나오고 찍어서 흔적도 남지 않는 전화를 왜 본인이 썼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주권자는 김건희를 어떤 권력자로 선출한 적이 없으니까요. 윤석열 씨를 대통령으로 뽑았을 뿐이죠. 그냥 본인은 배우자 지위에 있었는데 왜 그 권한을 월권을 하고 남용을 하고 왜 주어지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오늘 똑바로 답변해야 될 겁니다. 저는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왜 그러냐? 김건희는 본인이 그전부터 이렇게 쭉 보면 자신이 프로파간다에 상당히 뛰어난 실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아마 할 거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 나서 쭉 하는 거 보면 대통령실에서 뭘 이렇게 뭐 만들고 그러는 걸 다 김건희가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조작, 저건 주도한 거죠. 그런 걸로 봐서는 본인이 아주 뭐 그쪽에 홍보 쪽에 실력이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가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은 검정 옷을 입고 나와서 처음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내조만 하겠습니다 할 때도 검정 옷 입었어요.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오늘 가장 어울리는 옷을 어떻게 입고 어떤 표정을 짓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럴까? 우리가 이명수 기자하고 전화 통화하는 거 보면 얼마나 참 그 징그럽습니까? 목소리가 그러는데 그때하고 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게 먹힐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앵커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까지도 얼마나 그 대선 기간에도 내조만 하겠다 그러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랬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럼 오늘의 이 저자세가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말도 좀 의미심장한 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받고 있는 여러 혐의가 뇌물, 직권남용.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아예 이게 신분범이라고 해서 뇌물죄는 공무원이어야만 하고 직권남용 같은 것도 그 직분이 있는 사람한테만 형성이 되는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나는 공적인 지위에 없었기 때문에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항변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을까 좀 우려됩니다. 예. 오늘 김건희가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주셨는데요. 한현주님, 어디서 약을 팔아? G223047님, 한반도를 먹을 결심을 한 X. 이향님, 아유 저 가증스러움. 이미 도망쳐 살 국리를 여러 곳에 준비해놓고 저 말하면서 속으로 웃기고 있네라며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김건희가 그동안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살았으면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최고 권력자의 아내가 된 뒤로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가 3년 동안 겪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건지 지금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순간 느끼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어떤 사람입니까? 방금 전에 들어봤지만 맨 마지막에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이 이야기에도 지금 반응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수사받고 나오기는 어딜 나와? 뭐 그런 반응 보여주셨는데 장미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에 구치소에서 잠을 잘 거다 이렇게 예견을 했는데 네. 오늘 바로 구속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밑에서부터 일단 훑으면서 지금 김건희로 올라온 겁니다. 지금 처음 조사는 아마 도이치모터스로 시작을 할 거라고 하는데 도이치모터스 일당들이 실형을 받았지만 집행유예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구속까지 이르게 될 정도는 아닐지 모른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김건희 씨는 다릅니다. 일단 굉장히 많은 그 23억 원이라는 이득을 얻었고요. 거기에 참가자들은 이득은 그렇게 못 올린 게 또 양형에 반영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씨는 허위 이 사실 공표죄로 지금 또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마누라는 우리 부인은 손해만 봤다. 그 맡긴 기간도 대단히 짧다. 몇 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무려 23억 원을 본인의 모친과 같이 이득을 얻고 거기에 대해서 가담을 하고 또 검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4시간 넘게 브리핑을 하면서 아주 무죄 방면을 해줬죠. 사실 무혐의를 하지 못해 안달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고검 넘어가고 바로 정권 바뀌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미래에셋에서 3년치 녹취가 발견이 됐어요. 이거 김건희 씨 거짓말하면 바로 영장입니다. 일단 특검은 모든 자료를 분석한 이에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거짓말을 하나 안 하나를 보는 과정이에요. 거짓말을 한다? 이거는 내보내줬을 때 증거인멸하고 입을 맞추고 도주하고 이럴 가능성이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겁니다.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바로 오늘 구속될 겁니다. 미셸의 쉬운 수학님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무슨 건강검진 받으러 가냐? 그러셨는데 일단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김건희한테 수사를 지금 해서 밝혀내야 될 대상을 16가지로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많은데 그래도 오늘 구속영장 청구하고 구속 상태에서 16가지 다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가 되면 특검 앞에 노인 시간은 원칙적으로 10일이고요. 한 번 갱신을 한다고 했을 때 20일의 시간이 있어서 16가지의 혐의를 20일 안에 다 볼 수 있겠느냐. 이 숙제가 놓여 있어서 그래서 구속 시기를 저울질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만 지금 혐의를 하루에 16개 다는 못해요. 쪼개서 지금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일단 여러 덩어리 중에 한 덩어리로 먼저 구속 기소하고 추후에 또 추가로 구속 기소를 하는 방향도 열려 있기 때문에 아마 구속의 가능성은 사실상 하루 이틀 상간 길면 일주일 상간의 문제지 청구하는 거는 저는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조사부터 시작을 할까요? 일단 소환장을 보내면서 5개 혐의를 이제 특정을 했다라고 하고 가장 먼저 적시가 됐고 언론의 분석도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한 수사가 제일 먼저 개시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죠.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구속이 됐습니다. 물론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김건희한테 선을 대서 무마시켜 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달라라는 혐의였어요. 8,390만 원인가 이 정도 금전을 편취했는데 이게 전형적인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 누구의 선을 대고 누구한테 말을 해가지고 무마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른바 법조 브로커들이 하는 행태이고 그 부분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다 처벌을 받거든요. 그런데 받았다는 이 금전이 대단히 구체적이에요. 끝전까지. 그거는 돈을 줬다는 사람이 이미 날짜, 금액 다 검찰에 진술을 했다라고 파악이 되고 그런데 아니라고 하고 버티고 내가 그 당시에 누구 뒤를 봐줄 형편이 아니었다. 나도 재판받고 있어서 법원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발부가 됐고 이종호 씨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의 계좌 관리인 아닙니까? 김건희 모녀의.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그 기로에 있는 사람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김건희도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제 김건희 조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오늘 과연 끝까지 조사하고 돌려보낼지 아니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특검에 출석하면서 사과하는 모습 대선 후보 때 참 논란이 많았는데 그때 사과했던 모습 자꾸 겹쳐서 보입니다. 옷 입은 것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그때 사과했던 모습 한번 돌아보실까요? 남편이 비난받는 현실에 오늘 가슴이 무너집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형을 거두어 주십시오. 참 지금 다시 보면 볼수록 가증스럽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실 김건희의 거짓 사과는 윤석열 개사과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사과하고 이제 3년 만에 또 저런 사과를 하는데 과연 오늘의 사과는 믿을 수 있겠습니까? 김건희 지난번 사과, 거짓 사과, 웃기는 사과 듣는 동안에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님 착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김건희 출석하는 모습들 보셨죠? 예. 출석하면서 또 국민 앞에 사과했는데 그 모습 한번 다시 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쉽고 치가 질문 나중에. 죄송합니다. 명품 먹거리와 명품 때문인데.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가 저 멘트는 준비하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얘기했듯이 오늘 분명히 한마디는 할 거다. 무슨 말을 할까 궁금했는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저걸 집어넣었을 때 그게 의도했던 바 무엇일까 참 궁금한데, 신은규 대표님은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굉장히 좀 가증스럽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그동안에 김건희라는 인물이 그동안 이 한국 사회를 망가뜨린 그 책임에 비할 때 이제 와서 자신을 낮추는 이제 그런 명목상의 발언이 얼마나 국민들에게는 농락을 당하는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아마 여기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 저는 오늘 김건희가 출석을 할 때 저는 발언을 할 것이고 상당히 좀 불쌍한 척을 할 거다라는 예상을 좀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들어가면서 그 일말의 동정을 한번 끌어보겠다라는 의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통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기자들이 좀 더 기백 있게 더 좀 뭘 물어봐 줬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그냥 뭐 국민들에게 할 말 없냐는 식으로 뭐 하나만한 질문만 하는 모습도 이게 여전히 참 언론도 좀 더 각성돼야 될 것들이 남아있는 건 아닌가. 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저 면전 앞에서 왜 묻지를 않는가. 전 그런 좀 답답함도 같이 느꼈습니다. 김지호 대변인께서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무슨 뜻으로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공직자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을 때 형벌과 일반인이 어떤 비리를 저질렀을 때 형벌, 양형 기준 자체가 틀립니다. 공직자가 훨씬 엄하고 그리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나는 이런 수많은 특검에서 제기한 범죄 그리고 국정농단 이런 것을 저지를 만한 신분도 아니었고 권한도 없었다. 나는 책임이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은연중에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는 게 아닌가. 저도 그런 느낌 들었어요. 저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갔고 그래.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한 거 아닌가. 내가 대통령인가? 네. 내가 공직자인가?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 네. 이런
속마음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아주 속마음도 그렇지만 좀 중의법을 썼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뭐 국민들 듣기에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낮추는 것 같이 보이지만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나는 공천 개입 지금 뭐 수사 받지만 내가 뭐 공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내가 뭐 뇌물을 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뭐 뇌물을 받을 만한 직위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왜 자꾸 그래? 이런 느낌. 장미 변호사님 그런 계산 둔 발언은 아닐까요? 완전히 계산해 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예전부터 이런 전략을 짤 거라는 전망이 많았어요. 어떤 전략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고 다 우리 남편이 한 거다. 윤석열이 한 거다. 그러면 어차피 윤석열은 내란 때문에라도 정말 뭐 사면복권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아마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다 뒤집어 씌워야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게 효율 면에서는 낫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전망들이 있었어요. 오늘 발언이 그 단초를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심려를 끼쳐드렸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뇌물죄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처벌을 못해요. 공무원만 처벌하니까. 직권남용은 직권이 없는 사람은 처벌하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이런 혐의에서 자유롭고 다만 도의적으로 국민들 심기를 거스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이런 신호로도 느껴서 근데 그렇게 눅눅하게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통하지가 않는 것이 만약에 이런 기초적인 증거들이나 자료들이 안 나온 상황에서 김건희가 저런 식의 전략을 쓴다면 일부 속일 수는 또 있겠지만 지금은 김건희 몰래카메라 다 나왔죠. 그리고 녹취도 나왔죠. 그리고 김건희가 개입했다라는 문자들 또 비화폰을 왜 썼는지 지금 너무나도 다양한 재반 증거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국민들 앞에 꼼수를 쓰고 속이려고 한다 한들 그게 통할 가능성 없고 오히려 더 국민들의 지탄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은규 대표님 아까 장유민 변호사님은 김건희 오늘 바로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신은규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오늘 조사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기로는 김건희 쪽에서는 상당히 좀 비협조적인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윤석열이 했던 수법처럼 뭐 수사관을 뭐 바꿔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몸이 안 좋아서 뭐 일부 휴식을 더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조사 검토를 위해 가지고 장시간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 사실 10시 10분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점심 먹고 차 뛰고 포 뛰고 하면은 실제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적거든요. 근데 지금 혐의는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특검이 뭐 오늘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제가 배제는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완결성을 가지고 이 구속영장을 한번 청구하면 반드시 발부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걸 좀 더 고려한다면은 한두 번 정도는 더 부를 가능성도 저는 있다. 좀 그렇게 예상을 좀 합니다. 한 가지 더 이제 김건희라는 요물이 어떤 짓을 할지 우리가 참 모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들어갈 때는 저렇게 참 다소곳한 표정으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특검 조사를 받을 때는 태도가 어떨까요? 시종일관 저렇게 뭐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강하게 막 반론하고 막 평소 하는 태도가 드러날까요? 근데 이제 김건희 같은 스타일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소위 말해서 뭐 강하게 표현한다거나 이러진 않고, 그러니까 이미지 관리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뭐 특검 앞에서도 윤석열식의 무대뽀처럼 하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어떤 술수를 쓸지가 우리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김건희의 농단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저는 더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고려사항이 많을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원칙적인 부분, 그러니까 원칙을 더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특검이 사실은 지금 윤석열에 대한 강제 구인조차도 지금 여러 차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국민들이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의 신병 확보에 있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좀 만반의 대비를 좀 해야 될 것이다. 안 그러면 정말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김지호 대변인님, 특검 앞에서는 가래치 못 뺐겠죠? 이런 피의자들 그리고 배석한 변호사들이 특검 조서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특검이 가지고 있는 패가 뭘까?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이걸 물어볼까? 어떤 증언이 나왔을까? 그래서 김건희 씨가 철저히 바보 흉내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잘 못 알아들은 척하면서 반대로 특검의 의도가 뭔지, 예. 특검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왜냐하면은 증언과 증거가 확실한 상황에서 본인이 만약에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 바로 구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교묘하게 피해가려고 잘 못 알아들은 척하고 바보 흉내내고 뭔가 어리버리한 그러한 연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김건희의 어떤 그 증거 은폐, 아니 뭐 목걸이가 갑자기 사돈댁집에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뭐 집사 같은 사람은 뭐 베트남인지 필리핀인지 출국했고, 그 다음에 막 비아폰을 초기화하고 핸드폰을 바꾸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은 풀어주면 증거 은닉하고 증언을 조작할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 측에서 오늘 조사를 하면서 약간의 거짓말이라도 나오면 바로 구속영장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주호 대변인은 두 변호사님들보다 더 뭐 그 현장 분위기를 잘 아시는 것 같이 조사 받아봤어요? 하도 윤석열 독재 검찰에 주변 사람들이 하도 많이 조사를 받고, 저도 사실은 금융조회, 뭐 통신조회를 하도 많이 받고, 저도 참고인 조사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피의자의 그 입장에서 직접 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간접 경험이 직접 경험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게, 변호인은 저희는 동석을 하는 거고 직접 당사자로 또 수사 받아보신 분들은 그 노하우를 많이들 또 아시니까, 그래서 더 생생한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사 받을 때 잘못 얘기하면 바로 구속영장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거짓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질문할 때마다 변호사 쳐다보고 이렇게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물어보고 그럴 것 같은데, 장미 변호사님, 네. 이 되게 지금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 몇 명 같이 들어갑니까? 지금 언론에 따르면 한 3명인가가 같이 그렇게 입회를 할 수 한다는 있습니까? 거예요. 제한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숫자의 제한이 따로 있지 의자도 않습니다. 부족할 텐데. 그래서 보통 한 명이 가도 좀 부족해요. 예. 이제 특검 사무실은 제가 안 가봤지만 검사실은 좀 작거든요. 예. 거기 이제 그러면 의자를 뒤로 빼고 이제 얼굴은 수사관이랑, 그리고 오늘은 부장검사급들이 예. 수사를 하는데, 이제 정면에 하는 거는 당연히 피의자고요. 이게 변호사들은 듣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의뢰인들이 저희도 하다 보면 입회하고 있어 보면 이렇게 눈치를 봐요. 변호사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지? 당연히 제지당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술 관여하고 개입하면 이건 제지당하고요. 또 변호인이 입회는 할 수 있고, 사건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쟁점은 이제 청취가 가능해도 진술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온전히 김건희 씨가 본인의 육성으로 해명, 설명, 변명해야 될 겁니다. 근데 아마 김건희 쪽에서 정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혐의도 너무나도 많고 지난 3년 동안 말을 바꾼 거, 예를 들면 목걸이에 관한 발언만 해도 김건희가 지금 말을 바꾼 게 7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자기가 어떤 말을 해놨는지가 아마 기억이 다 안 날 거기 때문에, 오늘 이 특검의 수사는 김건희에게는 굉장히 오늘은 좀 어려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질문지를 100쪽이나 준비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지금 댓글창이 다시 살아났군요. 잠깐 정지가 됐었죠? 예. 지나가 버린 댓글 다시 이렇게 볼륨을 올려봐야 되겠는데, 그동안에 잠깐 좀 멈췄다가 다시 이제 살아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접속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지금 2만 1000명 넘게 보고 계신데 좋아요는 10,000명이 안 되네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설명드리면서 알게 됐는데, 구독을 안 누르고 보고 계신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지금 78만 9,802분이신데 오늘 방송 중에 79만 명 넘겨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물론이고, 혹시 그동안에도 보시다가 구독 안 누른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시 보기로 보시다가도 혹시 구독을 안 누른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에 구독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제 그제 이틀간 구독 눌러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첫날은 50분, 어제는 한 150분 정도 구독 눌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막 올라가네.
어쩌면 구독 안 누르고 보실 생각을 하세요? 이게 방송의 내용과 질이 너무 좋으면 재미있어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걸 까먹는 분들도 많으셔서 중간 지금 좋아요도 엄청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겁게 보시면서 구독 안 누르신 분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김건희 내용 좀 더 살펴보지요. 이제 특검이 조사할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다음에 명태균 여론조사 공천 개입, 그다음에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청탁, 로비, 반클리프 목걸이 이런 의혹 순으로 조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신은규 대표님? 시간적으로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것부터 쭉 조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쟁점별로 나눠서 이제 조사를 들어가고요. 그 쟁점별로 나눴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시간 순으로 과거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제 추적해가면서 이제 오늘은 김건희의 진술을 받는 거죠. 본인이 진술 거부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특검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장미 변호사님, 네. 그 원칙 같은 게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질문할 때요. 예. 보통은 이게 저희도 이제 볼륨이 엄청 큰 사건은 보통 일반 피해자들은 이제 검사실 하나만 이제 들렸다 오는데 이렇게 수사단이 꾸려지고 팀제로 여러 이 혐의 얽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층까지 옮겨 다니면서 계속 조사를 받는데 오늘 아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다른 팀의 검사들이 지금 3개의 팀 2명의 이 부장검사급과 1명의 이제 평검사, 근데 이제 연차는 상당히 많이 된 검사인데 혐의별로 나눠가지고 추적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도이치모터스 먼저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한 시간이 되면 건진까지 통일교와 관련된 이런 여러 혐의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일단 순서 같은 건 정해두고요. 그리고 진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에도 대비를 하는데 진술을 하지 않으면 이제 연극으로 쳤을 때는 이런 지시문 같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어떤 제스처를 취했는지까지 해서 좀 법관이 봤을 때 법원이 나중에 판단했을 때 굉장히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야간 조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전망이 나오는 게 나 하루에 하나씩 일과 시간에 뭐 3, 4일 텀을 두고 조사를 받겠다라고 제시를 해서 야간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걸 보여요. 이게 수사 준칙을 보면 9시 이후에 할 때는 동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동의는 안 하고 만약에 나온다면 9시 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질문하는 분들도 계신데 김건희가 담배 피우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조사 받다가 중간에 나 담배 한 대 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제 뭐 중간에 이제 힘들 때 잠깐 이게 쉬어가는 상황을 만들긴 하거든요. 그때 뭐 변호인하고 나가서 뭐 상의도 다시 하고 오고 하기는 하는데 뭐 그때 한 대 태울 수는 있겠죠. 만약 담배 피는 사람이라면. 담배 피우려면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실내에서는 안 되니까. 제가 그 건물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뭐 안에도 그래도 흡연 구역이 있기는 있을 걸로는 요즘에는 보여서 거의 없죠. 네. 광화문에 있는 빌딩이라고 하는데. 한번 그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 흡연 구역 없으면은 뭐 태우기는 어렵겠죠. 근데 밖으로 태우기. 또 나오기는 그럴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더니 금방 79만 명 넘겨주셨네요. 여러분 박수 한번. 이제 곧 80만으로. 예, 곧 80만인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짧게 감사의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어제 우리 정어리 TV 뜻깊은 날이었지 않습니까? 여의도 시대를 연 지 딱 1년 되는 날이었는데 어제 아주 귀한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누구누구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그쪽에서 부담스러워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팬카페에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 그냥 어제 대통령실에서 우리 정어리 TV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언론사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방문해서 우리 스튜디오도 보고 또 소통하고 뭐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다 이거 내지 마세요. 예, 이거 안 냈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방송을 하겠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오케이 했다가 안 간 언론사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건 좀 미안하니까 그래서 알겠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 같이 아직은 좀 미약한 그런 채널인데도 와주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다 바로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또 79만 구독자 만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특히 우리 정어리 TV의 애청자님들은 어느 채널의 애청자님들과 다르게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대통령실까지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정어리 TV 다 알고 계시죠? 아, 그럼요. 예. 고맙습니다. 아까 그 댓글창이 잠깐 멈춘 거 구글에서 답이 왔는데 트래픽이 많아지면 해당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갑자기 몰려가지고 막 그 구독, 좋아요를 눌러오셨나 봐요. 그래, 과부하가 좀 걸렸던가 봅니다. 예. 깨알 자랑, 뭐 자랑이죠 뭐. 예. 감사하지요. 우리 신인기 대표님의 정바세 TV인가? 저는 시대정신 TV입니다. 시대정신. 예. 시대정신도 쑥쑥 무럭무럭 자라서 예. 이렇게 또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더 열심히 앞으로 해서 저도 실버 버튼 받아보는 게 소원이라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정신 지금 몇 만이에요? 지금 한 3만 7천이 좀 안 될 겁니다. 예.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이 또 아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김건희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과연 구속이 될까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 구속이 될까 하는 건데, 장유미 변호사님은 오늘 구속될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신인규 대표님은 조금 한두 번 더 조사는 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관련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벌이 예상되는 혐의는 어떤 겁니까? 우선은 뭐 다 무거운데요. 뭐 형량이 일단은 그 액수가 높을수록 이제 특가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뇌물 혐의가 만약에 입증이 된다고 하면 윤석열과 이제 공모 관계로 잡힐 텐데,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이제 무기징역 정도까지 그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예상이 되고, 더 심각한 건 이제 사실상 주가 조작 사안이죠. 이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그 이득액에 따라서 형량이 다르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김건희 정도의 범죄 혐의를 종합했을 때는 무기징역이 거의 뭐 이건 뭐 확실시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나올 수 있죠. 범죄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이게 많으니까. 지금 인제 시작입니다. 인제 시작이고. 그러면 합산합니까? 이제 그 범죄 혐의들을 갖다가 이제 소위 말해 실체적 경합이라고 해가지고 경합범 처리를 이제 하게 될 텐데, 꽤 많은 형량이 나올 수밖에 없고, 더 심각한 것은 이제 내란 특검에서도 만약에 이 내란 혐의까지도 입증을 해낸다면은 그때는 이제 윤석열과 같은 이제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예상은 어떻습니까? 일단 중형을 면하기는 어렵고요. 이게 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테면 본인한테 어떠한 권한도 부여되지 않았는데 공천에 완전히 관여하고, 김영선 의원도 매우 구체적으로 검찰에 진술했어요. 나한테 총선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김건희가 김상민 민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를테면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했다고 친박들 여론조사 돌렸다고 그것만으로 실형 2년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걸이를 받고 천수삼을 받고 샤넬백을 받은 다음에 그걸 또 신발과 다른 이런 가방으로 교체해가고, 이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범죄입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일반인들이 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부여한 자기 배우자의 권한을 이런 식으로 오용시키고 오남용하고 나아가서 오염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중죄가 엄벌이 그냥 불가피합니다. 지금 통일교 관련된 것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니까 통일교 전 간부가 권성동 한학자 통일교 총재한테 쇼핑백을 받아갔다. 그러면서 1억 원 담긴 쇼핑백을 전달했다라는 취지로 민중기 특검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우리 어제 봤지만 뭐 큰 거 한 장, 뭐 서포트 이런 그 다이어리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권성동 뭐 조사가 이제 불가피한데, 한학자 총재한테 90도로 큰 절을 하면서 쇼핑백을 받아갔다. 근데 거기도 뭐 다 사진 같은 거 있지 않겠어요? 다 나올 건데, 권성동이 1억 받았으면 권성동하고 김건희하고 통일교 쪽에서 봤을 때 누구한테 더 많이 줬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권력의 핵심이었던 김건희 씨에게 많은 돈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같은 경우는 반을 도둑이 소도둑,
때강도로 이렇게 범죄가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10여 년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자신의 이력을 조금 속여가지고 뭐 출강 나가는 정도의 그런 약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검사 권력, 서울중앙지검장 권력, 검찰총장 권력을 얻고 각종 주가 조작 및 범죄에 손을 대면서 그 범죄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그러한 뇌물성 선물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정부의 호재성 정보를 가지고 주가 조작을 했어요. 그럼 뭐 전쟁 중인 나라까지 이용해갖고 주가 조작을 했을 거로 지금 의심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광범위한 그러한 비리 의혹이 의심되고, 이 부분 관련해서 아마도 특검에서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상당 부분 다른 별건도 이미 수사가 됐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재호 대변인 말씀하신 것도 홍준표 시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을 미끼로 한 주가 조작은 상상을 초월하는 국정농단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윤석열이가 한 것보다 김건희가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가끔씩 옳은 얘기 한다고 지적을 해주신 신인규 대표님, 이 말 맞을까요? 근데 이제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2번은 맞는 건데, 이제 그 시계조차도 이제는 좀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저는 근데 권성동 의원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 중에 누가 가장 먼저 구속되느냐가 지금 가장 총의의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성동이냐, 아니면 윤상현이냐, 아니면 당시에 공천을 책임졌던 이준석 의원이냐, 이게 지금 아마 그 다음 여의도 수사에 아마 촉각을 곤두서고 있을 텐데, 권성동 의원만 예를 들더라도 그 수첩에 나오지 않습니까? 서포트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면서 이제 큰 거. 근데 큰 거라는 게 과거는 이제 우리가 그걸 뭐 1억으로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요즘은 5만원권 시대가 열려가지고요. 큰 거 한 장이라고 하면 저거를 1억이 아니라 10억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화폐 단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1억? 저는 큰 거 해서 통일교가 또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렇죠. 통일교 사이즈로 큰 거는 1억은 아니고. 저기 이제 대선 전이니까 대선 전에 오고 가는 돈 중에 1억이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보통 정치권에 나오는 이런 부정부패 사안에서 뭐 상당히 무슨 뭐 어디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정도 뭐 서로 자리를 사고 팔 때 주는 금원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아마 더 큰 액수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권성동에게 큰 거 한 장이 갔다라고 하면은 저 권력 실세 중심부 윤석열 김건희 쪽에다가는 과연 얼마가 건너갔을까, 이제 이런 의심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권성동 의원부터 특검이 차분하게 좀 수사를 해 나가서 이 통일교 관련된 이슈는 너무나도 지금 어마어마한 액수들과 이권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엄밀하게 정말 수사가 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호 대변인님, 큰 거 한 장 얼마 정도, 얼마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한 10억 정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억을 큰 거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물론 저한테는 크지만 그렇게 표현할까 싶어요. 그래도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어떤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선 의원이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큰 금액이 오고 갔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거기까지 가서 뭐 주장이지만 큰 절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고작 어떠한 적은 금액 때문에 그렇게 비굴하게 자신을 낮췄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굉장히 큰 금액을 줬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교가 그때쯤 해가지고 일본에서도 큰 사회적 문제가 있었고, 또 자체적인 어떤 분쟁으로 본인들 리스크가 매우 컸던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 돌파구가 필요하고, 그 돌파구가 윤석열 정부,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 아니었을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하여튼지 윤석열 김건희 등에 업고 뭔가 나라를 막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던 자들 다 심판받아야지요. 근데 이제 김건희는 오늘 수사하는 내용을 좀 보고 내일 다뤄보도록 하고, 윤석열이에 대해서 특검이 내일이 지금 영장 시한인데 오늘
어제 오늘 집행을 안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장유미 변호사님? 내일 할까요? 저는 내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영장이란 게 한 일주일 단위로 시한이 나옵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그렇고 체포영장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무한정으로 그 영장 한 장을 갖고 인신 확보에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인데, 지금 특검에서 아마 어제랑 오늘 하지 않았던 건 오늘 김건희 씨 소환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려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영장이 내일 마감되면 아마 추가로 영장을 또 청구를 하면 체포영장은 발부가 될 걸로 보입니다만, 일단 이걸 무효화하면 안 되죠. 법원으로 받았던 이 체포영장이 실효되기 전에 저는 당연하지만 강제력을 수반하는 절차에 나가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집행하는 신호로 일반 피해자들, 피고인들한테 다 닿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렇게 버팅기면서 안 나갑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겁을 먹거든요. 다 이 사법 질서의 엄중함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고 싶지 않아도 순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 위에 있는 자라고, 군림하는 자라고 생각하면 이런 행태를 할 수 있겠죠. 윤석열 씨는 지금도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변호인들은 뭐라고 엄포를 놓습니까? 손이라도 까딱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법이 허용하고 있는 게 들고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형 집행법을 보면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할 때는 물리력,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체는 교도관이에요. 지금 이 영장의 집행의 주체는 교도관입니다. 왜냐하면 구금돼 있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교도관들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반 체포영장 집행은 교도관이 하지 않고 당연히 도망간 사람을 잡아오는 그런 이제 상황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사법경찰관이에요. 그냥 경찰들. 그렇게 법이 치밀하게 강제로 끌어내도 된다라고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외를 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영길 대표님 예상은 언제쯤 영장 집행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특검이 좀 상대적으로 박한 평가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결국 수사 주체가 가지는 의지를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됐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만, 열심히 안 해서 안 되면은 그건 국민들께서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결국에는 우리가 특검을 하게 된 이유 자체가 기존 검찰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하는 것이고, 그럼 이 특검은 달라야 되는데, 아니 법원이 합법적인 강제력을 쓰라고 권한을 부여해 줬는데도 2시간 만에 집행을 안 하고 나온다? 좋은 말로 타일른다? 그럼 그건 강제력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조폭들이나 또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경찰이 가서 테이저건 쏘기도 하고요. 가서 급박할 때 그냥 붙들어 오는 겁니다. 근데 유독 윤석열에 대해서만큼은 그 몸에 손을 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이 공권력,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좀 특검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여기서 그래서 전 물러나면 진짜 김건희 특검은 국민들에게 아마 거센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까지 와버렸는데, 뭐 영장을 재청구해서 받는다고 한다면은 다음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전 집행을 해내야 되고, 법무부 장관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각별한 저는 지휘나 감독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구치소장 바꾸면 안 됩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 선배님들이 아직도 감옥에 계신 분들도 있고, 저희가 아는 사람들이 전혀 새빨간 거짓말로 증언을 조작해갖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많은 그런 검찰 출신 뭐 이런 변호사님한테 물어보고 경찰관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이 감옥에만 가면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날조된 증언을 할 수 있냐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구치소가 굉장히 무서운 데랍니다. 그 구치소장, 교도관들이 징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재소자를 한번 찍어가지고 괴롭히기 시작하면 못 견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윤석열한테는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감방 외에 양쪽 그 감방도 비워놓고 거의 초특급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저자가 저렇게 기가 살아서 저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잘못을 하면 징벌방에도 가야 되고 일반 재소자와 똑같이 취급받아야 할 범죄 혐의자가 지금 뭔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법에도 없는 직위를 가지고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 물론
최근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구치소에 특검에서 어떤 소환 및 체포를 요구했을 때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도와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행태만 봐서도 서울구치소의 교도소장과 교도관들은 뭔가 석연치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좀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희화도 많이 되고 있는 게 윤석열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국항스 왔냐. 구치소 바캉스. 국항스 왔냐라고 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구치소 안에 윤석열이 무슨 전용 사무실 마련해줬냐. 왜냐면 접견을 매일 받으니까요. 예, 에어컨 예, 쐬면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형벌로 지금 들어가 있거나 무슨 미결 수용자로서 재판받는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윤석열한테 이거는 구치소 내에서 또 다른 성역을 만들어주고 또 다른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내란과 관련돼서 구속된 사람들 있잖아요. 다 체온조절 장애로 다 옷 벗고 땅바닥에 들어 누우면 그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보편성과 일반성을 갖는 겁니다. 여기 저희 모여있는 이 네 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그걸 법이라고 부르지 어느 한 사람한테만 봐주고 나머지 3명만 적용한다라고 하면 그걸 특혜라고 하고 그게 위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되고 특히나 특검은 특별검사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지휘를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안 된다고 한다면요. 국민들은 그럼 도대체 그 다음 절차로 뭘 더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정말 자괴감 들기 때문에 전 특검이 비상한 각오로 이건 목숨을 걸고 직을 걸고 전 집행해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예. 특검도 그렇고 서울구치소장도 그렇고 국민들이 지금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말 허튼 짓 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김건희 속보는 앞으로도 매일 다뤄야 될 거고요. 오늘 이 사람 한번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빤스 목사 정광훈이 경찰이 서부지법 폭동사태 배후 세력으로 지금 압수수색 강제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어제 자신의 입장을 뭐 이렇게 밝히는데 그것도 참 정광훈답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누구야? 너 일로 와. 아까부터 빨리 입고 너 일로 와, 이 자식아. 이 자식 일로 와, 일로 와. 이 자식이 말이야. 뭐라고, 이 자식아? 이 자식이 말이야, 정신. 오빠들 조롱했다는 아주 대표적인 인간이에요. 지금 이야기했어. 빨리 얘 보내요. 얘. 정신 차려. 싫어하지 마. 싫어하지 마. 어제 본인은 뭐 나는 관련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은규 대표님, 정광훈이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교회랑 관련이 없다는 말과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닙니까? 근데 뭐 전광훈의 말이야 뭐 본인의 이런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감추는 입장이니까 뭐 무관하다라고 지금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고요. 어제 이제 경찰에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강제 수사 압수수색을 했고 이제 그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서 또 더 넓게는 당시에 어떤 내란에 관한 이 선전선동 혐의에 관해 가지고는 뭐 정광훈 목사 뭐 목사라는 말 쓰기도 저도 참 어폐가 있는데 목사 아닙니다. 네, 저자의 관련된 혐의들을 이미 국민들이 이미 다 눈으로 봤고 귀로 다 들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광훈 씨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강력한 사법적 집행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고요. 앞으로 가만히 놔두면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국민들한테 해악질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강제 수사가 시작이고 저는 반드시 그 배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영향력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저는 진실을 좀 규명을 해줘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김재호 대표님, 우리가 정광훈이가 탄핵 그 와중에 또 서부지법 폭동 때 어떤 짓을 했는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저러한 반국가적 폭력 소요 행위를 선동하면서 정광훈 목사와 그 보수 유튜버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거 사실 조사해보면요. 정말 기막힌 얘기인데요. 이분들이 세월호 유가족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롱하고 그 본산이 저는 정광훈 목사
그 아스팔트 우파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람들이 정말 이러한 극우적인 행태, 폐륜적인 행태로 해서 유튜버와 또 다른 기념품 사업, 또 집회, 그 헌금 바구니라고 하죠. 또 헌금 바구니 그 뭐 정말 거대한 양으로 이 막대한 부를 축적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전 철저히 조사가 필요하다. 아니 어떻게 저런 극우 활동, 폐륜 활동이 수익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 이 부분 분명히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광훈 저런 자를 목사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요, 우리 정어리 서포터즈가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한번 보시죠. 기자들 일로 모여봐. 기자들 모여. A가 잠시만요. 기자들 다 모여.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야. 난 전혀 모른다고. 왜 이런 수사를 당하고 압수수색을 당해야 되냐고. 누구야?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이 자식아. 이 자식 일로 와, 일로 와. 이 자식이 말이야. 뭐라고, 이 자식아?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서부 사태하고는 전혀 나하고 관계가 없고. 예,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신 정어리 서포터즈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어리 서포터즈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반말, 욕설, 거짓말 하루에 3가지를 다 해낸 사람, 저런 사람을 목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강민 변호사님. 영화 대사가 생각나요. 비겁한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엄청 포용하는 그런 비겁하고 거짓말을 하는 성직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요. 아니요, 폭동을 소요하고 종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지금 보고 있는 혐의는 신앙심을 악용해가지고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 들어갔던 사랑제일교회에 특임 전도사 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이틀 전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명령이 떨어지면 숨도 쉬지 않고 쳐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로 쳐들어갔습니까? 법원으로, 사법부로, 판사를 아주 위해를 가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겁니다. 정광훈 씨 여기에 무관합니까? 아마 경찰이 지금 어떻게 압수수색 들어갔겠습니까? 법원이 영장 발부한 거예요. 아마 관련자들이 지금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서부법원에 들어갔던 폭도들이 이거 우리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였다. 이런 얘기 누가 꺼냈습니까? 정당한 저항권이라고요. 정광훈 씨 여기에 무관합니까? 아니죠. 본인이 선전하고 선동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겁이 나니까 무관하다. 이 특임 전도사들한테 위임장 준 사람 누굽니까? 임명장 준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이 왜 이제 와서 모른다. 침묵하면 그게 죄가 없는 게 없어집니까? 엄벌에 쳐야. 근데 법이라는 게요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정광훈이라는 자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헌금도 걷고 교회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권리를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그 기본권을 보호해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법을 어겼을 때는 제재를 하는 겁니다. 성역을 만들지 않고 지휘고와 물어나고 누구든지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이것도 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동안에 법 앞에서의 거의 뭐 자유를 넘어서는 방종을 늘 해왔기 때문에 그 해악에 대해 가지고 본인의 행위에 대한 이제는 명확한 책임을 물을 때다. 근데 지금 표정 보니까 매우 쫄아 보여요. 매우 쫄려 보이는데 뭐 쫄건 말건 간에 저는 지금은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저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법의 무서움을 전 반드시 보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전광명님, 제 이름이 전광명인데 정광훈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정말 창피합니다. 그러셨는데 지난번에 지우아빠 헬리님이 윤씨 대 윤석열하고 같은 윤씨라서 정말 기분 나쁘다고 그러신 게 생각이 납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죠. 새로운 대표, 정청래 대표 선출해서 앞으로 슉 나가보려고 하는 민주당에 빨간불이 착 켜졌습니다. 암초를 만난 거죠. 법사위원장 이춘석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를 하는 것만 해도 그게 부적절한데 그 주식 거래를 한 이름이 자신의 보좌관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차명 거래를 한 거죠. 본인 말로는 보좌관 전화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누가 믿겠습니까? 하여튼 정치인들은 잘못해서도 안 되지만 거짓말하면은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명 거래가 보통 큰 죄가 아니더라고요. 뭐 징역 5년 이하고 이렇게 큰 벌이니까 뭐 빠져나가려고 거짓말을 한 것 같은데, 일단 본인은 그렇게 핑계를 댔고 보좌관도 우리 의원님은 주식하지 않는다, 나한테 조언해준다, 그 말도 이상하더라고요.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조언을 해줍니까? 그리고 전화기를 바꿔서 잘못 들고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잘못 들어가면은 뭐 비번도 없고 그냥 뭐 가서 남의 보좌관 전화로 그 거래를 합니까? 하여튼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논란이 커지니까 탈당을 했는데, 민주당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큰 문제죠. 앞으로 국민의힘 세게 지금 다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부에서 이런 거 정리 못하면은 무슨 명분으로 국민의힘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오늘 탈당을 했지만 제명 조치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휴가 중이죠. 휴가 중인데도 이재명 대통령 주식 의혹 엄중 인식하고 엄정히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김지호 대변인님, 어제 이 소식 듣고 민주당 아주 발칵 뒤집혔겠는데요. 사실 지지자분들하고 국민들에게 참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이게 너무 황당한 얘기고요. 사실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다른 건 몰라도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주가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엄단하겠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춘석 국회의원은 전직 법사위원장이자 또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 AI 분과장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AI와 관련된 주식에 투자를 하고 또 차명으로 투자하고 뭐 여러 가지 국회 본청에서 거래를 했다는 그런 의혹 자체가 저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 부분 관련해서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발빠르게 윤리감찰단에게 조사를 지시했는데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은 사직하고 탈당을 했습니다. 당에서는 제명 조치하고 대통령은 철저히 수사하라고 메시지까지 냈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수사해서 빠른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정부하고 민주당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신은규 대표님. 이 차명거래, 주식 차명거래는 벌이 크죠? 이게 그러니까 금융실명제가 됐기 때문에 실명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차명으로 거래를 하면 징역 5년 이하로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본인의 재산 신고를 정직하게 하라고 돼 있고 거짓으로 했을 땐 또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굉장히 중죄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일단 근본적인 의문이요. 본회의장에서 주식 차트 들여다본 것도 이제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텐데,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청렴과 너무 대비된, 아무리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그걸 본회의장에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국민적 저항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차명으로 한 거라서 범죄 혐의가 되는 것인데, 우리 국민들은요 어디 경찰서에서 고지서 하나만 날라와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정치인들은 왜 그렇게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저런 식의 행태까지, 위법사항까지도 그냥 너무나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근데 하다가 들켰죠 지금 저게. 그래서 그 변명하고 해명하는 것조차도 정말 국민들을 어떻게 알면 저런 해명을 할 수가 있지? 보좌관하고 핸드폰을 바꿔서 들고 들어간다고? 근데 바꿔서 들고 들어갔다 치더라도 그 주식 어플에 들어가려면은 복잡한 인증을 거쳐야 되는데, 그럼 그것도 공유한다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차명거래예요. 그게 공유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저런 분이 법사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칼을 쥔다, 이건 뭐 오염된 칼로 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전 당장에 발본색원에서 저 케이스에 대해서 저는 한번 이번에 응징을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금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기 위한 이런 반칙행위, 범법행위에 대해서 먼저 저는 엄정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 만약에 어제 더 팩트에서 안 찍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저 이춘석 의원이 사선이죠, 장현미 변호사. 예, 사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총장 됐습니다. 예, 사무총장 이제 또 국회의원 떨어졌을 때. 네. 근데 다른 데도 아니고 상임위원회 법사위원장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맞습니다. 뭐 이제 지금 뭐 그만두고 뭐 지금 후임으로 추미애 법사위원장까지 지명이 됐는데 정말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더 큰 문제는 사실 해명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못을 했을 때 그 부분을 국민 앞에 어떻게 소상히 밝히는지도 정치인의 어떤 평가의 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추가 또 보도를 보면 과거에도 그 해당 보좌관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고,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정청래 지도부가 어쨌든 빨리 제명 조치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본인이 탈당을 하면 당적이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영향하에 뭐 조사를 한다거나 징계를 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당규를 보면 일단 이걸 회피 목적으로 탈당을 했을 때는 은근슬쩍 또 복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예 복당조차도 어렵게 제명 조치를 하고, 처음에 본인은 절대로 내가 차명 거래는 하지 않았다. 다만 본회의장에서 이 어플을 본 거는 정말 잘못했고, 다만 경찰 조사에 소상히 응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거는 탈당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 일단 짚어주신 대로 본인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민주당의 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처하게 했다라는 점, 이 정부가 나아가는데 대단히 그 선수가 높은 의원이 장애 요소로 작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과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대표가 되고도 국민의힘 개혁신당 아예 찾아가지도 않았죠. 그러면서 사람하고 악수하지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준석이라든지 권성동이라든지 이런 자들 긴급체포 들어오면 바로 처리하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입니다. 그런데 내부에 이렇게 범죄 혐의가 뚜렷한 국회의원 봐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법사위원장을 지낸 사선 제명하고 법대로 처리하고 그렇게 먼저 보인다면 그 다음에는 거침이 없죠. 오히려 그런 점에서 야 너네는 봐주고 이런 말 안 나오게 돼 있으니까 잘 됐다 싶기도 합니다. 차제에 추상같이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회가 깨끗해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될 사람 또 하나 있죠. 정말 이런 것들이 좀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고 진짜 대한민국 되지 않겠나. 법사위원장 저것도 민주당이니까 뭐 우리가 그동안 지지했지 사선하면서 좀 깨끗하고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만 민주당이지 속으로 저렇게 더러운 짓 하면 다른 당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번에 그 휴대폰으로 걸린 게 또 있죠.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좀 질이 달라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춘석 의원은 사실 몰래 하다가 들킨 거고, 제가 보기에 송원석이는 이거 일부러 보여준 거예요. 왜?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사면 그 요청하는 명단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거 되든 말든 내가 부탁받은 거 나 이거 전달했어.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 부탁한 사람들 면면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누구누구 부탁했습니까? 안상수 전 인천시장 아내 김모 씨 아내까지 부탁합니다. 그런데 안상수는 홍보 대행업체한테 대선 후보 경선 당선되기 위해서 억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 받은 사람이고요. 정찬미는 부동산 개발업자한테 수억 원의 뇌물을 받아가지고 징역 7년 받은 중범입니다. 홍문종은 어떻습니까? 징역 4년 6개월. 사학재단 그때 이사장이었죠. 그러면서 교비 75억 원을 횡령한 그런 혐의로 징역 살고 있는 자이고, 심학봉은 또
경북의 한 제조업체 정부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다음에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죄로 징역 4년 3개월 살고 있는 자입니다. 어쩌면 추천을 해도 꼭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더러운 자들만 골라가지고 추천을 하는지, 그래 놓고 송원석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조국 관련해가지고 사면하고 뒤쪽으로 뭐 이렇게 하면은 막 어쩌다고 입에 거품을 물었던 자가 내부적으로는 이거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요 뭐라고 그럽니까? 갓나고라고 그럽니다. 상갓나고죠. 이런 못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신흥기 대표님, 정말 이런 것들 좀 정리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송원석 그 지금 비대위원장 역을 맡고는 있는데, 이자는 과거에 조인트 송이라고 해가지고 그 보좌관들이 자리 안 만들어줬다 그래서 정강이를 걷어찬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자가 무슨 뭐 갑질 운운하면서 민주당을 공격을 할 때 참 국민들이 너나 잘해라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도 똑같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소신을 공개적으로 말하라면 전 정치인 사면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정치인 사면은 최대한 전 예외로 이루어지는 게 사면이지, 정치인들끼리 매일 뭐 거래하듯이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여야의 의견을 두루 종합하는 차원에서 의견 수렴은 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부패하고 부정한 사람들을 갖다가 사면해달라? 복권해달라? 그러면서 이걸 의도적으로 노출시켜서 사실상 본인이 민원받은 사람들한테는 나 할 일 하고 있다, 지금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민생사법만 해줘야 된다라면서 목소리를 외치고 민주당을 비판했던 그 얘기가 자기 모순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이런 식으로 말장난식으로 희화화되고, 참 송원석이라는 인간 하나 때문에 정치의 질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참 참기가 매우 어렵다. 근데 뭐 국민의힘은 이제 거의 국민들이 기대가 디폴트 값으로 이제 없으실 거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이 집단은 종말되고 없어지는 것이 저는 참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일한 길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이 지금 저 당의 대표인 겁니다, 지금 현재. 저는 저것도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아니, 사면도 해줄 사람을 해줘야죠. 저렇게 추악한 잡범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사면을 해달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공개되면서 장미 변호사님, 네. 이제 저자들은 더 못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못하게 됐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사면도 이제 어떤 포용과 통합의 차원에서 할 수는 있는 건데, 지금 이게 다 뇌물, 인허가 비리, 횡령, 이게 어떻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통합의 저해가 되겠죠.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조국 사면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히. 대통령의 사면은 정치적 거래,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웃음 표시를 보내면서 이게 답니까? 라고 물으니까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럽지 않은지 본인은 갑질을 얘기도 했지만 너무 이해상반되는, 어떻게 보좌진을 폭행할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현재 그런데 자기 자리를 마련해 두지 않았다고. 그 인식이 어디에서 발로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정치인 사면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뒤로는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탁하고 이런 명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정치인이 국민의힘의 얼굴이구나, 지도부의 핵심이구나, 이게 국민의힘의 현실이자 민낯이구나,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호 대변인님, 그 전에 부탁한 자들이 또 더 있나 봐요. 추가 요청합니다 그랬잖아요. 그 자들도 이름 좀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참 이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행태는 정치인이 아니라 무슨 할리우드의 액션 악역 정말 전문가 같아요. 당직자들 정강이 걷어차고 다니고 거짓말을, 불과 몇 시간 전에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건의, 뭐 지금 각계각층에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건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흔드는 정말 안 좋은 선례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나서 어떻게 정창민, 홍문종 같은 사람을 사면 건의를 할 수 있습니까? 저 홍문종 전 의원의 그 범죄 혐의를 보세요. 금액도 어마어마하고요. 정창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요, 용인시를 난개발로 만든 정말 주역입니다. 저 징역 7년에 벌금이 5억입니다. 아니, 저런 중대 범위 혐의자를 지금 사면해달라는 말이 나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답니다. 눈웃음을 보내요? 야, 저는요,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공당의 당대표를 할 수 있는지, 물론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비교할 수는 없죠. 국민의힘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총선도 지고 대선도 졌지만 정말 목불견에 저런 정말 저는 지금 말이 안 나옵니다. 저런 사람이 아직도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살을 보태면 아까 우리가 이춘석 의원의 행태, 사실관계가 뭐 더 이건 들어볼 것도 없이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고 민주당에서도 좀 제명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국민의힘에서 송원석이라는 자가 당의 대표격으로서 저렇게 범죄자들을 감싸고 돌고 부패한 짓거리를 뒤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드러났다. 그 국민의힘이 정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당원들 스스로 송원석 제명하라고 하고 제명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저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국민들도 그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당은 빨리 문 닫는 게 맞고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국고보조금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당에다가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저런 얘기를 하면서도 당내에서 제명 얘기에 지읒자도 안 나와요. 정상이 아닌 거죠 지금.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엄중하게 인식하고 엄정히 수사하라라고 했으니까 뭐 이제는 뭐 확실히 정리가 되겠죠.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줄리 특집 아닙니까? 2부에 줄리 의혹 맨 처음에 제기하신 안혜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연맹 회장님 모시고 줄리 관련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 보니까 김건희가 영상 녹화를 거부해서 녹화 없이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영상 녹화를 거부하는 이유는 대체로 뭡니까? 보통은 성인은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동의 비동의 그냥 기계적으로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정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장애가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녹화를 주로 하고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거나 할 때는 굳이 이거를 본인의 조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변호인이랑 협의를 한 뒤에 안 하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합니다. 근데 영상 녹화하는 게 김건희한테는 더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예. 뭐 그렇기도 한데, 근데 뭐 검찰이 특검이 지금 뭐 강화 수사라거나 이럴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저 조서만으로도 일단은 충분하고, 지금 이제 형소법이 또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수사기관의 조서의 효력이 이제는 좀 더 약화되는 쪽으로 가고 이제 공판 중심주의로 더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저 부분은 그냥 통상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조사와 관련된 내용들도 내일 좀 알려지면 다뤄보도록 하지요. 자, 오늘 일부 함께 해주신 김지호 대변인님, 장유미 변호사님, 신은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